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박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실내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 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 논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지금 들으신 문재인 전 대통령 경축사는 지난 2019년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다시 듣고 싶어서, 그리고 같이 듣고 싶어서 들려드렸는데요. 전 이 광복절 경축사가 아직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를 함께 꿈꿨기 때문인데요. 가슴 벅차고 설레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그가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했는데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한데요. 오늘이 광복절은 맞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데 왜 전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건 아닌가 의심되는데요. 저는 역대 이런 광복절 경축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경축사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버린 윤 대통령의 능력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국힘당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가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호들갑을 떨어댔는데요. 한일 관계의 우호적 복원과 북한 비핵화에 따른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 그리고 서민 주거 불안 해소와 장애인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 복원, 북한 비핵화, 여기에 서민 주거 정책, 이게 대체 무슨 경축사인가요? 연설비서관이 더위를 먹지 않았다면 이런 갈팡질팡 섞어찌개 같은 연설문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광복절이면 광복절에 맞는 경축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느닷없이 급발진한 수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는 또 뭔가요? 이런 어설픈 아마추어 정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자유의 가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어 자유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한일관계 개선, 구조조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책도 양두구육, 그러니까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변변치 않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맹이 없이 강조한 공허한 자유의 가치 말고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의당도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선 과거사에 대한 온전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외교적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만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독립운동이 아니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 정부를 전체주의 정부로 비하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화가 되고 있다는 돌려가기였는데요.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개인의 인권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문재인 정부가 전체주의 정부였을까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정부가 아닙니까?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발언은 일본은 위협에 힘을 합쳐 함께할 이웃이라는 대목이었는데요. 그게 광복절에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진 자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몹시도 슬프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장황하게 북한에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를 내걸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한 여권 내용과 2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도, 인사정책 난맥상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역시 윤석열이었습니다.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죠.
이대로라면 10% 지지율, 그리고 한 자리 지지율도 가능할 듯한데요. 친일을 대놓고 표방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광복절 날 말이죠.